아주 기본적인 이직 모델이 뭐였냐라는 거고, 이직 모델은 이런 스핀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열돼 있을 수도 있고, 막 쭉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1차원에 있을 수도 있고, 2차원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많이 연구하는 네트워크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요 스핀들이 한 방향으로 쫙 정렬을 하게 되면 어떤 거시적인 자성을 띠게 되고, 어지럽게 이렇게 막 랜덤하게 돼 있으면 자성을 띠지 않게 되죠. 그거를 상전이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로서 사용하는 게 요 이직 모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성분이, 이 각각이 SI라고 부르는, 저 I는 저 스핀의 정체를 나타내는 인덱스죠. 요게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건 옵션이긴 하지만 외부에 너무 크게 그렸네. 외부에 이런 뭐 자기장이 큰 게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H라는 자기장이 걸려 있어가지고, 요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정렬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패러렐, 엔티 패러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저 스핀들이 있고 외부 자기장하고만 상호작용하면 이게 학부 통계물리에도 의외로 꽤 깊이 있게 나오는 소위 파라마그네티즘이 되는데, 이직 모델의 가장 핵심은 뭐냐, 얘가 사실은 이렇게도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스핀들끼리도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 얘가 지금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소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이거밖에 없어요. 각 스핀들이 위쪽을 향하는지 아래쪽을 향하는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자유도로 인해서 생기는 상호작용이란 건 뭐냐, 내가 이거를 봤을 때, 요렇게 봤을 때 바로 이웃한 스핀과 같은 방향인지 또는 반대 방향인지, 요 두 개 갖고 에너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자기장은 에너지에 어떤 역할을 하냐, 요 두 개를 곱했을 때, 그러니까 저 외부 자기장과 저 내부의 스핀이 같은 방향이면 부호가 같을 테니까 양수가 되고, 반대 방향이면 부호가 음수가 되는데, 같은 방향일 때, 같은 방향으로 정렬할 때 에너지가 더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에너지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형태로 지금 얘가 저 두 개의 이웃한 스핀이 같은 방향일 때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마이너스 J만큼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지금 저 J의 부호가 양수면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려는 소위 페로마그네티즘이고, J가 음수면, 음수가 한 번 더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저 J가 음수면은 반대 방향으로 정렬하는 게 이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돼서 다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한다는 건 마이너스 HSI를 N부터 N, 1부터 N까지로 전부 다 더하는 요 에너지 항이 외부 자기장에 의한 에너지고, 요거는 이거를 IJ에 대해서 전부 더하는데 다만 가장 근처에 있는 이웃하고만 상호작용한다. 저 꺽쇠 저게 그래서 계산을 힘들게 한다고 했죠. 저희 연습 문제에서는 저 꺽쇠를 없애고 이제 다 저 제한을 아예 풀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냐 그거 오히려 그런 문제가 더 편해진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J, SI, SJ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가지는 전체 에너지 또는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르는 게, 저는 꼬부라진 저걸로 쓰고 싶은데 교과서에서 저걸 쓰는 바람에 괜히 이거랑 헷갈리게 돼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오메가라는 어떤 도메인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하고 있는지에 디펜드를 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J의 IJ는 근처에 있는 것들하고만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저렇게 정해지고요. 지금 이 에너지를 결정할 때는 온도 같은 요소가 전혀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온도랑 상관없이 에너지는 그냥 이 스핀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에만 그거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온도 같은 게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가질 수 있는 지금 요것 때문에 요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전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2의 n승이 되죠. 모든 스핀이 업 또는 다운이 가능하니까 2의 n승 가지에 대해서 모든 2의 n승 가지에 대해서 요 해밀토니안이 전부 다 정의가 돼서 어떤 거는 뭐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게 어떤 특정한 스핀 컨피규레이션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은 이거는 이제 저 주변에 이거보다 훨씬 큰 어떤 레저버가 있어서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에너지 왔다 갔다 하고 소위 캐노니컬 앙상블 포멀리즘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파티션 펑션분의 1의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베타 h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기서 드디어 온도 디펜던시가 생깁니다. 온도는 인버스 템퍼러처는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까지는 스핀 컨피규레이션으로 전부 정의가 되지만 사실은 여기 파티션 펑션이나 아니면 이게 지금 전부 다 온도에 디펜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온도에 디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온도가 T일 때 특정한 스핀 컨피규레이션이 어떤 확률을 갖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포멀리즘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헬르모츠 프리 에너지가 마이너스 KBT의 로그의 Z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는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 뭐 등등 다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 히 캐퍼시티는 이건 미분하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 파티션 펑션을 계산만 하면은 전부 다 나오게 되는데 이 파티션 펑션이 모든 스핀 스테이트에 대해서 볼츠만 팩터를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게 간단하지 않은 게 지금 외부 자기장과 이거 구별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산하는 게 간단한 것 같은데 물론 뭐 저 스핀이 몇 개 안 되면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요즘에 특히 컴퓨터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은데 다만 저거를 이제 풀어서 써보면 저 해밀토니안 텀을 다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수함수의 베타 여기서 h는 외부 자기장 이런 식으로 더하기 베타 j의 ij의 si sj 얘가 왜 복잡한지 이제 좀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뭐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하면서 느끼겠지만 요런 게 없거나 그러면 되게 편해집니다. 이게 다 복잡한 게 하필 이 둘을 곱하는 게 생기고 요것 때문에 다 복잡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를 계산할 때 3장에서 이거는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요게 지금 2차원처럼 그렸는데 요게 1차원에서는 어차피 스핀이 요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이웃한 스핀이 그냥 i 번째 하고 이웃한 스핀은 i 마이너스 한 번째 스핀과 i 플러스 한 번째 스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원이면 뭐가 간단해지냐면 요 ij, si, sj라는 요게 저게 뭘로 바뀌냐면 그냥 i에 대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물론 마지막에 조금 헷갈리는 게 맨 가장자리에 있는 스핀은 이웃이 하나밖에 없고 여기도 하나밖에 없죠. 이것도 소위 뭐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걸로 처리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디테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 이게 그냥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보면은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서는 i만 갖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처리가 된 건데 이것도 처리해야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저 파란색은 i가 i-1일 때 처리가 됐겠죠. 그래서 저렇게 그냥 이 박스를 그냥 쭉 밀고 가면서 쭉 스캔하면서 저렇게 더하는 거라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얘도 si 곱하기 si 플러스 1이라서 간단해지나 싶을 텐데 이거는 꽤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산은 제대로 된 계산은 3장 가서 하게 될 거고 2장 뒷부분보다 3장이 훨씬 쉬운데 저런 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계산을 직접 하는 게 어떨 때는 더 쉬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중요했던 게 이제 뭐 시메트릭 프로퍼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의 어떤 함수가 요 스핀 컨피규레이션에 디펜드를 하는데 요거를 모든 스핀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이게 처음에 좀 직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스핀을 반대 방향으로 뒤집은 거랑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모든 SI 플러스 1에 대해서 오른쪽에 SI의 마이너스 1인 상황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여기 SI 플러스 1인 텀이 하나씩 다 이렇게 1대1 대응이 됩니다. 순서를 저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게 우리가 1에서 10까지 더하는데 1, 2, 3, 4, 5, 6, 7, 8, 9, 10으로 더하든지 뭐 19, 8, 7, 6, 5, 4, 3 그렇게 더하든지 똑같죠. 그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고 되게 간단한 얘기. 저 성질을 이용해서 시메트리를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시메트리 갖고 뭐를 할 거냐? 그래서 지난번에 티저처럼 했던 얘기로 돌아오자면 지금 이직 모델의 외부 자기장 H, F의 커플링 콘스턴트가 J이고 온도가 T일 때 헬무츠 프리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지고 로그의 Z의 이건데 요게 모든 스핀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요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HJ가 될 거고 T는 저 베타로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T는 저기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중요한 게 있거든요. 사실은 이 스핀 컨피규레이션이 중요하죠. 우리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라고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지금 요게 저 해밀토니안의 꼴을 잘 보면 해밀토니안 요렇게 생겼잖아요. 마이너스 H에 SI
1부터 n까지 더하기 j2의 ij의 sisj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 해밀토니안은 h를 마이너스 h로 바꾸고 si 모든 si를 마이너스 si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j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h를 부호 바꾸고 s 부호를 바꾸면 앞에 항이 그대로 있고요. j는 부호가 안 바뀐 상태에서 si, sj가 둘 다 음수로 바뀌면 당연히 얘도 인베리언트하죠. 그래서 지금 h의 요거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외부 자기장과 모든 스핀 컨피규레이션을 반대로 뒤집은 요 해밀토니안과 꼴이 똑같았습니다. 정에 써보면 당연하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거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걸 si에 대해서 더하는데 요 해밀토니안을 마이너스 h j의 마이너스 s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거랑 이게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 두 개가 같아야겠죠. 근데 왼쪽에 바로 이제 응용할 게 나오는데 좀 적게 쓰면 이거는 참고할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 지금 저 왼쪽의 성질에 의하면 이게 어떤 함수든 간에 요 스핀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함수라면 이거를 si에 대해서 전부 다 썸을 한다는 거는 어차피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썸을 할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 si를 마이너스로 쓰든 플러스로 쓰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게 좀 공간이 애매한데 요거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냐면 여기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저거를 저 녹색으로 테두리 친 저거에 따라서 마이너스 이렇게 똑같이 쓰고 마이너스 h에 j하고 된다는 거죠. 저 녹색으로 둘러친 저 부분에 따르면. 근데 이렇게 써놓고 오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외부 자기장이 h가 아니라 마이너스 h고 j는 그대로 있고 스핀 컨피규레이션 s에 대해서 다 더했으니까 이거는 파티션 펑션인데 마이너스 h j t에 대한 파티션 펑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 항이 사실은 로그에 이거랑 똑같습니다. 외부 자기장을 바꿔도 파티션 펑션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핏 그냥 저거만 봐서는 되게 직관적이지가 않은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는 이거 잘 생각 못했었는데 강의 준비하면서 항상 깨닫게 되는 건데 이 헬르모츠 프리 에너지나 이 파티션 펑션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에 대해서 다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렇게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바뀌면 에너지는 당연히 바뀔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볼트만 팩터를 올린 다음에 그걸 전부 모든 스핀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하는 거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있으니까 당연히 로그에 이것도 그대로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또 이걸 잘 보면은 지금 요거에 집중을 해보면 요거를 보면은 마이너스 KBT의 로그의 파티션 펑션인데 이제는 외부 자기장이 h가 아니라 마이너스 h인 파티션 펑션을 쓴 저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거 자체가 이게 그냥 다시 헬무츠 프리 에너지인데 마이너스 HJT의 헬무츠 프리 에너지와 같아집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 헬무츠 프리 에너지는 그래서 HJT라는 이 헬무츠 프리 에너지는 사실은 저 H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이런 소위 이븐 펑션, 저는 우함수라고 배웠고 여러분 그 젊은 세대는 짝함수라고 배웠던 이 마이너스 했는데 마이너스 아니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 이븐 펑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직관적인데 이게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모든 스핀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다 썸을 해놓은 이 파티션 펑션이랑 관계된 거라고 생각하면 뭐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를 하려고 이걸 했냐? 우리가 마그네티제이션이 에버리지 마그네티제이션이 뭐를 배웠냐면 요게 마이너스의 n 오메가 분의 헬무츠 프리 에너지를 외부 자기장으로 미분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저게 에버리지 마그네티제이션이 된다는 걸 배웠는데 이거는 뭐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직접 여기 H 넣어가지고 보면은 지금 되게 이 항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 H로 편미분하면 지금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고요. 그래서 S가 그러니까 H를 한번 미분할 때마다 이 S 이게 지수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평균값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난번에 하기도 했고 다시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헬무츠 프리 에너지로 모든 걸 계산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 에버리지 마그네티제이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게 저 헬무츠 프리 에너지가 저 H에 대해서 이분 펑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H로 쓸 수 있죠. 뒤에 J랑 T는 생략했습니다. 어차피 그대로 있을 거라서. 그러면 이거는 잘 보니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여기 H로 흡수를 시켜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H로 요거를 미분하는 게 됩니다. 저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H축에 대해서 그냥 그 방향만 바꾸는 거죠, 사실. 저게 당연히 가능하게 됩니다. 뭐 체인룰 같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잘 보면은 지금 요게 이게 지금 이거는 외부 자기장을 H만큼 변화시켰을 때 저거에 미분하는 거나 마이너스 H만큼 변화했을 때 저거나 사실은 똑같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나 이거나 똑같아야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저 X를 마이너스 X로 그냥 그 순서를 그 방향을 바꾸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요것도 마그네티제이션인데 뭐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마이너스에 이거 곱하기 마그네티제이션인데 다만 이때는 외부 자기장이 마이너스 H일 때의 마그네티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곱해버리면 n 없어지고 마이너스에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이거는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요겁니다. 헬무츠 프리 에너지는 저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그 소위 이분 펑션이지만 그러니까 짝함수지만 평균 자기장은 홀함수입니다. 마이너스 h를 넣었더니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게 이 시스템이 대충 평균적으로 뭐 외부 자기장이 요만큼 걸려있을 때 평균적으로 요렇게 됐다. 요런 세트가 안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게 어떤 평균적인 비헤비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외부 자기장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요런 게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평균 자기장이 이때는 평균 자기장이 위로 살짝 향하는 거였는데 외부 자기장 바뀌면 당연히 밑으로 살짝 이렇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그게 평균 자기장이라야 되겠죠. 이 평균 다 내면 서머 에버리지 같은 거 다 하면 그럼 여기서 impossibility of phase transition이라는 이 제목이 뭘 뜻하냐면 만약에 외부 자기장이 없다면 이거죠. h든 마이너스 h든 다 0이 되니까. 근데 어떤 숫자가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아지려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습니다. 0 아니면 저거 성립 안 하죠. 무조건. 그래서 지금 요 논리를 그대로 쭉 따라가면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헬무츠 프리 에너지의 뭐 요런 시메트리 성질 같은 거 이용 안 해도 딱 이것만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평균 자화는 그러니까 스핀들이 가진 평균 자화는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시메트릭 아규먼트 같은 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선호하는 방향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내면 0이 되겠죠. 얘가 뭐랑 모순되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이직 모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판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 이게 자발적이란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스핀이 어떤 자성을 띠는 거는 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스판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은 뭘 뜻하냐면 외부 자기장은 반대로 썼네요. 외부 자기장이 0인데 내부 자기장이 0이 아닌 경우 요거를 소위 스판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게 어떤 거냐면 연구 자석 같은 거. 여러분이 자석을 갖고 있으면 외부에서 자기장이 없더라도 그 나침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여러분이 막대 자석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게 있어서 N극 S극 하면 얘를 여러분이 갖고 다니면 철을 끌어당기고 자성을 다 띱니다. 외부 자기장 전혀 없어도. 우리가 지구 위에 있는 이상 외부 자기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거에 비해서 훨씬 센 자기장을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지구에 있다는 게 약간 힌트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거 잘 보면 지금 요 논리에 따르면 이직 모델은 자석을 설명하기 부적절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외부에 자기장이 없는데도 m이 난제로인 값을 가질 수가 없게 되니까 지금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교과서에서 뒤로 좀 가야 되는 여기서 얘기하는 교과서 2.8.4에 나온 이 부분이 impossibility of phase transition이라고 불러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자성을 당연히 띌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자발적인 자화라는 거는 그거를 가정하고 있거든요. 외부의 자기장 없어도 정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티저처럼 뭐가 잘못된 거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것들은 유도 과정에 약간의 좀 중간에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슬쩍 넘어가는 게 잘 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죠.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렇게 해서 뭐 0은 1이다 이런 유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사이에 잘 보면 우리가 흔히 보통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는 그런 짓을 하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뭐 뒤에 답을 바로 주는데 요 2.9절에 나오는 소위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 요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수학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단언컨대 2.9절부터는 2장 내용이 3장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엄청 깊이 있게 다 다루지는 못할 거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지금 여기서 말한 모든 아규먼트, 지금 이야기한 이거 요게 finite system, 그러니까 n이 유한계일 경우에는 실제로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개수가 유한한 이직 모델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저하가 있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이 어디서 나오냐? 요게 thermodynamic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약간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서 저게 문제가 되냐하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요거 유도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슬쩍 넘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넘어갈 때 미분이 전부 지금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미분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간에서는 저 F가 애널리틱하고 미분이 다 가능하다고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에서 미분으로 슬쩍 막 넘어가고 그랬는데 H가 제로인 지점, 딱 정확히 외부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에서 F가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제가 이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게 왼쪽에서 미분 가능하고 오른쪽에서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하다가 아니라 왼쪽에서 미분한 값과 오른쪽에서 미분한 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 경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테일러 전개로 이거를 이제 H가 0인 근방에서 전개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테일러 전개에서 왜 이게 시그마가 1보다 크냐고 하냐면 H가 0인 지점이 어쨌든 대칭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칭의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는 기준이라서 거기서 미분값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0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차항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항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성립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되게 좀 미분 불가능하게 하려고 이상한 짓을 알고 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만약에 이런 그 절대값 비호를 써가지고
만약에 요런 게 성립한다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절대값 기호가 의외로 컨티뉴어스 하면서 미분 불가능한 거 만들기 되게 좋은데, 여러분이 아는 절대값 기호가 이거죠. 만약에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다시피 여기선 이렇게 가고 여기선 이렇게 가죠. 그래서 저거는 연속적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거 만들기 딱 좋죠. 이게 0에서는 이게 왼쪽에서의 미분은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에서 미분은 플러스 1이니까 0에서 딱 미분이 정의가 안 됩니다. 다른 데선 미분 다 정의돼요. 양수에서는 다 플러스 1이고 음수에서는 다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런 뾰족한 미분 불가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좀 인위적인 가정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러면은 지금 h가 0보다 큰 쪽에서 이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ms라는 마그네티제이션이 되고, h가 0보다 작은 데서 미분을 하면은 플러스 ms라는 저런 값이 됩니다.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이 마그네티제이션이 이게 마이너스에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큰 데서는 이렇게 되고 작은 데서는 이렇게 돼서 이게 정확히 0으로 수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h가 0으로 가는데도. 제가 아까 지구자기장 얘기한 게 그런 의미인데, 얘가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무리 뭐 차폐 같은 걸 잘한다고 해도 외부에 미세한 자기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0으로 가는데 아무리 차폐를 잘했어도 미세하게나마 이게 플러스 자기장인지 마이너스 자기장인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그 미세한 거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 자화 또는 마이너스 자화를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의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정도입니다. 이게 왜 유한한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냐? 유한한 시스템이면 요런 뾰족하게 생기는 게, 요런 뾰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얘기했지만 파티션 펑션 자체가 볼츠만 팩터들, 지수함수를 전부 더한 거기 때문에 지수함수를 유한계를 아무리 더해봤자 절대 이런 뾰족한 부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기려면 무한한 시스템이라 해야 돼요. 더모다이내믹 리밋. 그럴 때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생기면서 왼쪽에서 미분할 땐 요가, 오른쪽에서 미분할 땐 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H에 대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소위 상전이 같은 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되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이게 지금 요 논리가 증명한 거는, 만약에 F가 애널리틱하다면 또는 지금 요 시스템이 유한계 시스템이라면 이게 마그네티제이션의 평균이 0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마그네티제이션이 H가 0일 때 마그네티제이션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넷 마그네티제이션이. 근데 요게 무한계를 더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뾰족해져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근데 물리에서 진짜 무한대라는 건 없으니까 뭐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어도 결국엔 0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아보가드로 수 정도가 되면 이게 엄밀하게는 부드러운 함수인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해상도를 다 갖고 관찰하더라도 이게 누가 봐도 뾰족한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관찰을 열심히 해서 평균을 오랜 시간 동안 내면 0 되는 건 맞지 않냐?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시스템은 유한한 시스템이니까, 우주가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자석이든지 간에 평균 내면 자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아까 스핀글래스 그쪽이랑 좀 연결된 얘기인데, 근데 왜 우리는 실제로 막대 자석이 실제로 자성을 잘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요 자석이 아무리 뭐 우리가 눈으로 볼 만큼 커도 이 자석이 포함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수학적 계산에 따르면 이거는 자화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NS가 있다가 어떤 순간에는 요게 이쪽이 S가 되고 이쪽이 N이 되고 다음 순간에는 이렇게 바뀌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균 내기 아니고. 근데 지금 저 수학적인 얘기가 하는 게 실제로 그렇다는 건데, 제가 아까 뭐 유리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평균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나올 알고디스티 브레이킹 그런 거랑 관계된 건데, 얘가 우주의 나이만큼 기다리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짧은 타임 스케일에서는 그냥 요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인 저 상태로 그냥 프로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임 스케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안심하고 이렇게 매크로스코픽한 물체의 상전이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냥 마치 n이 무한대로 가는 연력학적 극한 더모다이내믹 리밋으로 취급하고 F가 싱귤러해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실험적으로 저거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우주 나이만큼 기다려가지고 저거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실용적으로는 저거를 그냥 싱귤러하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굉장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성질이 사실은 이거를 그냥 뾰족하다고 가정해서 싱귤러한 그런 상전이가 생긴다고 가정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 요 극한을 취하는 순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의미냐? 여기서 약간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사자성 모순 그거의 어원처럼 뭔가 양쪽이 뭔가 컴퓨터를 서로 어떤 경향이 더 센가 갖고 싸우고 있는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요렇게 생긴 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그림인데, 이렇게 뾰족해서 여기는 지금 미분이 제대로 정의가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어쨌든 H를 만약에 정확히 0으로 갖다 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여기 미분이 정의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 시스템은 어쨌든 n이 완전히 또 무한대가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 확대하면 어쨌든 스무스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h를 0에 딱 갖다 놓기만 하면은 그러면 실제로 0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인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요거는 위의 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을 취할 때 지금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시스템 사이즈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자기장도 0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저게 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커뮤니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리미트 취하면 보통 이거를 먼저 하는 거죠. 지금 자기장, 평균 자기장, 평균 자화 구할 때, 에버리지 마그니피케이션 구할 때 h를 0으로 먼저 보내버리면, 지금 h를 0으로 먼저 보낸다는 말은 n은 아직 무한대로 안 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h를 0으로 먼저 보내버리면 당연히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요 논리에 따라서 h를 0으로 먼저 보내면 0이 됩니다. 그런데 h를 완전히 0으로 보내기 전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아무리 차폐를 잘해도 미세하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장이,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기 전에 이 f 자체를 애널리틱하지 않게 먼저 n을 먼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러면 자발적인 자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모다이내믹 리밋을 먼저 취하냐
외부 자기장이 0인 걸 먼저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보통 이런 거 할 때 보통은 이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연력학적인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크다 또는 거시적으로 통계 물리에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밑에 거에 해당돼요. 시스템 사이즈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H는 외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서서히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아래쪽이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물론 위의 상황을 재현할 수 있으면 당연히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 온도가 TC보다 높으면 실제로 이게 자화가 없게 되고요. 외부 자기장 없으면. 근데 TC보다 낮을 때 외부 자기장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정렬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정렬이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플러스 1쪽으로 정렬이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쪽으로 정렬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뭘로 결정되냐? 물론 뭐 동전 던지기로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H를 0으로 보낼 때 요쪽에서 0으로 갔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0으로 갔느냐 이 미세한 이거에 따라서 자화가 플러스 방향일지 마이너스 방향일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측정 오차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렇게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음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주의 나이 갖고 얘기했던 그거랑 비슷하게 그러면 이게 요런 자화가 이 안에서 뭐 랜덤 플럭슈에이션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게 다시 요렇게 바뀔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바뀔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런 거 갖고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그래서 요런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 말이 길어서 이제 SSB라고 저렇게 말할 건데 요게 자발적으로 제가 아까 스판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 얘기했는데 좀 더 일반적인 얘기예요. 말 그대로 시메트리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요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직 모델은 이렇게 쭉 있다고 했을 때 저게 만약에 외부 자기장이 없다고 치면 해밀토니안이 그냥 이거죠. SI에 따라서 마이너스 J에 SISJ밖에 없으니까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저거니까 저 시스템은 모든 SI를 마이너스 SI로 바꾸는 변환을 할 때 불변하게 됩니다. SI, SI가 다 부호가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소위 업, 다운 시메트리가 있고요. 참고로 그래서 여기서 업, 다운 시메트리는 순전히 그 외부 자기장 없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외부 자기장 있으면 시메트리가 없으니까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 업다운 시메트리가 시스템 자체에는 분명히 업다운 시메트리가 있는데 T가 TC보다 작을 때는 H가 0인데도 불구하고 M이 0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서머다이내믹 리밋에서만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에 따라서 이게 요 시스템이 초기 조건에 따라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을 텐데 저 0보다 큰 쪽으로 갈지 작은 쪽으로 갈지 그러니까 위쪽으로 정렬될지 아래쪽으로 정렬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미세한 어떤 플럭슈에이션이나 그 초기 조건 그런 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자발적으로 이 시메트리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부 자기장이 생겨서 시메트리 깨지는 건 이렇게 안 부릅니다. 외부 자기장 때문에 시메트리 깨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외부 자기장 자체가 깨버리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없는데도 알아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시메트리가 깨지는 거니까 그런 걸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부르고, 요게 상전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썼지만 이 h가 0보다 h가 0이 아닐 때 생기는 그 비자발적인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랑 비교를 해서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은 아까 얘기했지만 h가 0이면 해밀토니안 자체가 모든 스핀 뒤집을 때 JSI, SJ 항만 있기 때문에 인베리언트한데, 그런데도 둘 중 하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자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런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 상황 때문인 거고,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이제 흔히 뭐 역설적인 상황,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저 SI라는 스핀이 가질 수 있는 SI라는 스핀 컨피규레이션, 중괄호로 친 저 스핀 컨피규레이션의 확률이 이건데, 근데 지금 요 H가 타임 리버설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H가 0이면 저 모든 스핀을 반대로 뒤집을 때에 대해서 타임 리버설 인베리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그냥 요렇게 평균값 구하고 싶어서, 이거 뭐 흔히 뭐 이 파티션 펑션 요런 포멀리즘으로 구할 때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트레이스라고 썼지만 사실은 그냥 이거인 거죠. 모든 SI의 이거에 따라서 P, SI를 SI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평균, 이게 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저거 잘 보면 SI를 마이너스 SI로 바꾼다면은 이게 해밀토니안이 그대로 있으니까 SI일 확률과 마이너스 SI일 확률은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확률 함수 자체는 이븐 펑션, 짝함수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핀 변수 자체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y는 x, 그러니까 fx가 x면 당연히 x는 홀 함수기 때문에 이건 어드 펑션이에요. 이븐 펑션과 오드 펑션을 곱하면 어드 펑션이 되고요. 그거를 모든 가능한 거에 대해서 더하면 당연히 대칭성 때문에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패러독스에 빠집니다. 지금 요 포멀리즘을 쭉 따라갔는데, 이거 뭐 우함수, 기함수 또는 뭐 짝함수, 홀함수 아규먼트로 했더니 또 이게 0이 돼야 되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임파서빌리티 티오렘 했던 거랑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 두 개의 컨피규레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컨피규레이션이 있고 B라는 컨피규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컨피규레이션은 지금 얘네들은 타임 리버설 릴레이션이에요. A 컨피규레이션에서 모든 스핀을 반대로 뒤집으면 B 컨피규레이션이 되고, B에서 반대로 뒤집으면 A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순환하는 건데, 그래서 A는 가정을 하는데, A는 마그네티제이션이 M이면 당연히 B는 마이너스 M이 돼야 되겠죠. 모든 스핀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B라는 컨피규레이션에 있을 확률과 A라는 컨피규레이션에 있을 확률의 비율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니까 파티션 펑션도 캔슬되고 그냥 볼츠만 팩터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평균 마그네티제이션이 M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플링 텀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J 어쩌고 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J 어쩌고 텀은 똑같겠죠. 왜냐하면 이게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SI, SJ는 마이너스 SI 곱하기 마이너스 SJ가 똑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두 개의 확률을 다르게 만드는 거 외부 자기장 효과밖에 없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분자에는 이거고 분모에는 이거니까 2배 이게 되죠. 요 비율 잘 보면 2베타 곱하기 H 곱하기 N 곱하기 M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거를 이제 정면으로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N이 무한대로 가는 게 빠를지 H가 0으로 가는 게 빠를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숙명의 승부처럼 되는데 H랑 N이 나란히 있죠. 그래서 N이 무한대가 되기 전에 H가 0으로 가버리면 지수함수 속에 0이 있으니까 1이죠. 그래서 B 컨피그레이션과 A 컨피그레이션은 확률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H를 0으로 보내기 전에 N을 먼저 무한대로 보내버립니다. 또는 H 곱하기 N이 H가 0으로 가고 N도 무한대로 가지만 N이 좀 더 힘이 세가지고 H 곱하기 N도 무한대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H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지금 PA분의 PB가 그러니까 H가 0보다 크다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무한대가 돼야 되니까 지금 분자분모 뒤집으면 이게 0이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A일 확률에 비해서 B일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0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A분의 PB가 0이라는 거는 거의 시스템이 A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B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됩니다. 반대로 H가 0보다 작으면 반대 논리에 따라서 이 B에만 있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되게 나중에 나오는 중요한 소위 어거디시티 브레이킹이랑 또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파티션 펑션 계산하고 프리 에너지 계산할 때 모든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볼츠만 팩터를 전부 다 이렇게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하니까 A에 대한 볼츠만 팩터, B에 대한 볼츠만 팩터 전부 다 더해야 돼요. 그 파티션 펑션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 근데 지금 서머다이내믹 리밋으로 n이 무한대로 먼저 가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페이지 스페이스 이 전체 가능한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에서 h가 0보다 크니까 a에 비해서 b의 컨피규레이션이 b가 있을 확률이 워낙 줄어들기 때문에 a, b를 둘 다 스캔하지만 a가 갖고 있는 볼츠만 팩터에 비해서 b가 갖고 있는 볼츠만 팩터가 거의 0이기 때문에 그냥 0처럼 돼서 b라는 컨피규레이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확히 반대로 h가 0보다 작을 때는 b가 훨씬 a보다 확률이 크고 a는 거의 무시할 만한 확률이기 때문에 이 컨피규레이션은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n이 무한대로 가면 물리적으로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 그런 컨피규레이션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개념적으로 보면은 전체 어떤 이런 이게 뭐 동그라미로 대충 그렸지만 이게 가능한 모든 스핀 컨피규레이션의 어떤 집합이라고 생각할게요. 그 집합 중에서 이거를 반으로 딱 갈라서 저 A가 속한 어떤 집합이 있고 B가 속한 집합이 있습니다. A가 속한 집합은 요게 위쪽을 향하는 게 많은 마그니세이션이 0보다 큰 쪽에 해당되는 컨피규레이션들을 쭉 모아놓은 거고요. B가 속한 건 아래쪽으로 향하는 게 많은 이겁니다. 원래는 파티션 펑션을 계산할 때 얘를 쭉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전부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빠짐없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파티션 펑션이 나와야겠죠. 근데 방금 저희가 본 건 뭐냐? A와 B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저 A와 B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거의 시스템이 요렇게만 돌아다닌 거나 마찬가지인 게 저 오른쪽을 다 더해도
여기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저 시스템이 저 전체 스핀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가 반으로 뚝 쪼개져 가지고 한쪽에서만 모든 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전부 다 이렇게 액세스를 하지 못하고 이 경우엔 정확히 반쪽인데 이 대칭 때문에 정확히 이거에 해당되는 반쪽들이 다 여기다 있는데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 전체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스페이스 전체가 쪼개져 가지고 그 중에 한쪽만 이렇게 불완전하게 이렇게 스캔할 수 있을 때 이런 걸 소위 얼거디시티 브레이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나중에 나올 말이긴 한데 말이 어려운데 얼고디스티라는 말이 또는 에르고딕이라는 성질이 뭐냐면 저거는 뭐 동역학 시스템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허용된 모든 페이지 스페이스를 한 번씩 다 통과할 수 있다. 시간만 충분히 있으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얼고디스티 브레이킹이란 말은 그게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를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여기까지 못 가고 이쪽에서만 뱅뱅 돌고 만다. 그런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싸움이냐면 시간을 무한대로 보낼지 시스템 사이즈를 무한대로 보낼지 그 싸움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를 한 게 뭐냐, 그 우주의 나이기까지 한 게 어떤 주어진 시스템 사이즈 n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기다리면 당연히 모든 걸 다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면은 요 t가 굉장히 일어나서 우주의 나이를 넘어서고 아득하게 넘어서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요쪽은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A를 예로 들었는데 B를 선택하기로 했으면 A 쪽이 완전히 또 무시됩니다. 이런 거를 얼고디스티 브레이킹 또는 뭐 스판테니스 시메트리 브레이킹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H가 0으로 가는데 플러스 쪽으로 0으로 가면은 이게 이런 표현을 써요. restricted ensemble. 앙상블 전체가 아니라 이 마이너스 자화, 그러니까 에버리지 마그니테이션이 음수가 되는 부분은 아예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배제돼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 쪽에서 가면 플러스 쪽이 또 배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여기서는 막 계산을 막 자세히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상전이가 일어나는 곳에서 이런 그 시메트리가 깨지거나 얼고디스트가 깨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